국내 첫 접종자에게 물어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근데 9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또 거부도 한 몇 퍼센트 소수지만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있어도 저 굉장히 적은 숫자죠. 93.8%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첫 발짝을 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거부하신 6.2% 분들은 맨 마지막에, 즉 우리 전 국민들이 접종한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시기에 접종을 받을 때 어떤 백신을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한테 선택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부하시는 것보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에는 먼저 맞고서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의료진들이 이 접종을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때 아닌 돌연 갑자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걸 가지고 의사협회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혹시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교수님,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일단 정치권과 의료계가 다시 충돌하는 모습은 사실 국민에게 우려를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금고 이상의 어떤 형을 받으면 정지 또는 이제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제외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왜냐하면 의료를 하다가 이제 과실치사 또는 치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 이제 벌이는 범죄들, 예컨대 성범죄라든가 다양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가 나온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의료계가 이제 반응을 굉장히 터프하게 합니다. 지금 네. 총파업. 그러니까 지금 방역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이 개정안에 오히려 참여를 해서 네. 어떤 범죄에 국한해서 그것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부분에 그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시키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의료계는 여기 성역이야. 여긴 건들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이 취소의 어떤 부분은 사실은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금고 이상을 받으면 다 취소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영역이 사실은 의사의 자격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까지 과보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그리고 더 특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방역에 협조를 안 하겠다. 이거는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볼모로 해서 어떤 그들의 집단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그런 걸로 빛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정치권과 대화를 나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요, 대한의사협회의 목소리 직접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과잉법입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을 두고요, 평론가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하고 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하고 SNS에서 굉장히 거칠게 맞붙고 있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 깡패냐 이런 거친 언사를 쓰고 있고 또 이 최대집 의협 회장 같은 경우도 김남국 의원에게 날강도냐, 네.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 서로 설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언어의 수위가 상당히 높죠. 깡패, 날강도, 꼴뚜기는 좀 보기가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국면에서 이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나 정치권이 과연 의사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려고 했는가? 그런 소통 시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의협의 단체 반발을 일으켰던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도 네. 의사들의 목소리를 좀 공청회라든가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들과 협의해 가면서 조문을 만들었다면 반발이 그토록 거세진 않았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의료법 개정안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도장 찍고 발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의협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통의 노력을 정치권에 먼저 좀 주문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최대집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폭행에 휩쓸려서 정당방위에 있는데 내가 집행유예 나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스쿨존 같은 곳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로 인해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일괄적으로 면허가 다 취소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이나 강간
강도 이런 중범죄와 관련된 연루가 된 의료인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여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율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감정 싸움하면서 날선발로 신경을 긁을 게 아니라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율 가능한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타협점을 찾는 노력은 원래 정치권이 먼저 해야 된다.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지금 의료계를 지나치게 윽박지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글쎄요 해결책이 쉽게 마련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사협회와 여권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불안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법이 그대로 통과가 될 것 같으십니까? 뭐 무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로 가는 겁니다. 조만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법안을 수정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위험한 코로나 시국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협회 같은 경우가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지금 민주당도 대화의 신호를 받아서 좀 새로운 국면을 좀 열어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가운데 불거진 이 의료법 개정안 논란까지 분석해봤고요.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